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제TV 사회를 맡은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이태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본래 저희가 이제 그 세 명이 같이 하죠. 그래서 강도연 대표가 사회를 보통 보시는데 오늘 이제 급한 일이 있는 바람에 제가 불가피하게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저랑 같이 하실 분이 있죠. 저희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남기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굉장히 떠들썩해요. 네. 그렇죠. 지금 개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후보자들 관련해서 특별히 네. 이제 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부동산 투기 의혹 네. 관련된 얘기들이 좀 떠들썩하고 벌써 두 분이 낙마했죠. 네. 예. 최정호 장관은 자진 사퇴, 조동호 예.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어쩌면 이제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김의겸 대변인이 사임을 했죠. 네. 예, 그 사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기시감이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라고 하면 좋나? 이미 흘러간 필름을 또 보는 듯한 느낌. 네. 도대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네. 신문 나고 정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제 그 욕만 하지 말고 네. 이걸 좀 정말 끝낼 수 있는 예. 제도적인 방법 예. 우리가 이번에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네. 소장님께서 그걸 이제 굉장히 조목조목 상세히 네.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저희가 다루기 전에 네. 좀 인트로에서 김의겸 뭐 일종의 사태죠. 네, 저는 사태입니다. 사태. 네, 사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뭐 혹자는 문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사건 네. 뭐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던데요. 저도 대체로 거기에 좀 동의하는 편이고. 네. 소장님 보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김의겸 사태가 갖고 있는 함의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586, 네. 50년대에 지금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닌 네. 그분들이 지금 사실은 정치권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정치권만 청와대에서도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전부 다 사실 이분들이 중추죠. 그렇죠. 예.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주로 이제 그런데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의 의식이 어떤 건지를 김의겸 사태가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은 본인은 투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정확히 예. 말하면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위법행위는 없었습니다. 예, 네. 무슨 뭐 공무상의 기밀을 네. 빼내 가지고 네. 산 것도 아니고 네. 뭐 불법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생각이 앞으로 난 노후를 임대 소득을 가지고 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고. 네. 그리고 그 임대 소득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한 90%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지. 근데 김의겸 대변인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있었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대출을 세게 받아갖고 산 거다. 내가 다주택자도 아니다. 시세차익 누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투기냐? 예, 일견 맞는 말 같지만 그 지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폭발을 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임대소득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마음, 임대소득만 누리겠습니까? 나중에 매매 차익도 누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사실 투기적인 마인드를 청와대에서 매일 뭔가 청와대의 중요한 그 정책이나 방향을 발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또 지근거려서 모시는 분이죠. 예. 부동산 투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옅어 보인다는 거죠. 예, 그걸 보면서 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그 전쟁, 투기를 근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걸까? 없어 보였었거든요. 근데 김의겸 사태를 보면서 확연히 드러난 것 같아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대부분.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 7월 네. 이후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말 뭐 미친 듯이 폭등했죠. 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 썼습니다. 이게
386들이 결국에는 뭐 지금 586이죠. 네. 이 사람들이 이 정부의 이제 가장 핵심 지지 코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서울에 아파트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을 못 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컬럼을 썼었죠. 네. 썼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확인되는 느낌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586 분들이 사실 586이라고 묶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많진 않아요. 사람들 예. 숫자가 왜냐하면 80년대만 해도 대학 가는 사람이 적었단 말이에요. 되게. 그렇죠. 예. 네. 제가 91학번인데 저 학번만 해도 대학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네. 예. 지금처럼 뭐 다 대학 가는 게 아니었단 네. 말입니다. 그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특혜 받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 네. 그러니까 취업 걱정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었고 대학을 정규직. 나오면 맞습니다. 예.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소득과 자산의 유례 없이 빠른 어떤 성장 네, 이걸 맞습니다. 경험한 분이에요. 예. 경험한 세대예요. 이분들이 집합적으로, 그렇죠. 집단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아주 상위 1% 볼 거 없고요. 상위 10%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86들이 본인들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그동안 얻었던 것인지, 예. 그리고 또 지금 갖고 있는 건 얼마나 큰 건지. 예. 또 이분도 많은 경우에 또 연금 받을 거잖아요. 네, 뭐 공무원이든 그렇죠. 뭐 교사든 받을 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도 지금 좀 많이 받아요. 예. 그 아래 세대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자꾸 상위 1%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아래 90%를 좀 쳐다보셔라. 네. 그런 어떤 그 극진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대한민국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좀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좀 참담했고 아쉬웠습니다. 네, 하나 더 좀 추가하면 30대 중반부터 40대 한 중반까지 한 그 계층이 네. 이 사태를 어떻게 볼까를 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 지금 이제 586 세대들은 이제 직장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었고 네, 뭐 네. 해고에 대한 그런 걱정도 없이 네, 네.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고 또 30대 후반 4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상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대해 보니까 또 권위적이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많은 걸 누렸어. 그런데 뭐 이런 김의겸 사태를 접하면 절망감이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당하고 뭐가 다르지?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지지가 이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정말 직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예. 좀 회의적이죠.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김의겸 사태는 간단히 다뤄보겠는데 정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예.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586 세대에게 좀 정말 근본적인 성찰을 예. 촉구하는 예. 전 그런 사태라고 보고요. 여기서 실패하면 굉장히 정말 무서운 반동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네. 있었습니다. 그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좀 공교롭게도 이번에 예.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맞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했어요. 네, 청문회를 이제 주도하는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재산도 공개가 됐는데 국회의원의 평균 자산이 23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맞네요. 24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여기 500억 이상의 재산가들은 뺐고요. 500억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민주당 1명, 자유당 2명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을 넣으면 훨씬 높아지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가계 자산의 6.2배 정도 되는 셈입니다. 네, 예. 예. 부자들이네요.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네. 자유한국당이 한 32억 네. 2천만 원 정도, 네. 민주당이 17억 9천만 원 정도, 바른미래당이 26억 4천만 원 정도, 네. 민주평화당이 17억 8천만 원 정도, 네. 정의당은 6억 8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이 단연 1등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500억 이상 합치면은 자유한국당은 45억 정도 됩니다. 예, 평균을 이제 크게 이게 끌어올리네요. 500억 예, 이상 예. 집어넣으면. 네, 자, 그런데 뭐 이게 민주
공화정인지 아니면 이게 일종의 금권 정치? 예, 뭐 과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건지 좀 뭐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근데 보니까 재산이 100억이 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뭐전 100억이 넘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네. 김병관 의원은 2,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부산을 지역구로 두는 김세현 자유당 의원이 966억 원. 네. 박덕흠 아마 충청도일 텐데요. 네, 네. 자유당 의원이 523억 원. 네. 최교일 의원이 255억 원. 네. 예, 그다음에 쭉쭉 보면 김무성 의원이 131억 원. 네. 그래서 100억 원이 넘는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1명, 네. 자유당 7명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 70억, 80억, 60억 이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상당하고요. 정말 과두제, 네. 민주정이 아니라 과두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과두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민주정은 과두정으로 간다. 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두정은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만든다라고 하는 게 과두정의 핵심인데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이게 다 부동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주식하고 다 섞여 있겠죠. 예, 예금도 있고요. 예, 예. 근데 뭐 상당 부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이 예. 자산이 한 7, 80% 차지하니까 국회의원들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보니까 박덕흠 같은 분은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재산을 보면 523억 원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 박덕흠 의원이 좀 뭐랄까요? 이게 좀 말도 안 된다 그럴까? 뭐라 그럴까? 코미디 같은 게 예. 2013년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네. 어떤 토지를 샀는데 34억 원의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당시 시가가 178억 원이에요. 예. 그래서 시세 차익이 144억 원, 수익률이 400%. 네. 이렇게 해서 이 땅, 뭐 건물 굉장히 많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분이네요. 예. 근데 이 박덕흠 의원이 이번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이제 그 질의자로 나와서 네, 네. 청문회 이제 질의자로 예, 예. 나와서 최정호 후보자는 다주택자고 시세 차익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느냐?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 사퇴하라. 이렇게 국무위원 후보자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이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가족이 두꺼운 건지, 예. 아니 뭐 정신이 좀 분열이 된 건지 참.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으려면 이건 뭐 투기한다고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렇죠. 저 사람이 일관성이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자기는 이렇게 투기해서 엄청난 이익을 네. 남겼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아유 국토부 장관이 투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고위공직자가 뭐 이런 식의 훈계를 한다는 게 야 이걸 보면서 정말 참 이건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예. 묻은개와 겨묻은개를 예. 그냥 나무라는 그런 셈이네요. 예. 다주택자들도 많아요. 국회의원 예, 중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국회의원이 이제 289명이 이번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113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9.1%가. 네. 그런데 이제 아주 좀 놀라운 거는 강남 3구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71명입니다. 역시 이분들은 뭐 뭔가를 아시는 분들이군요. 예. 네. 근데 이 지역구에 지방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강남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당 의원이 38명, 민주당이 16명, 네. 바른미래당 10명, 평화당이 5명. 예, 그리고 이제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정종섭 의원입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이분은 예, 헌법학자거든요. 그 예. 이 양반 제가 교과서도 몇 권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겁니까 헌법을? 아니 뭐 완전 투기의 달인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입만 열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유. 네.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정호 장관, 조동호 장관이 이제 그 부동산 투기로 날라갔는데 네. 하나는 자진 사퇴, 하나는 이제 지명 처리를 했는데 네네.
다주택자라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국회의원의 113명도 사표내야 됩니다. 3분의 1이 예, 집에 내려가야 집에 가야 됩니다. 되는 예. 거네요. 네. 예. 예. 근데 자기네들은 정작 그러면서 다주택자다, 음. 투기했다 이렇게 질책하고 훈계한다는 게 저는 좀 블랙 코미디고 이거를 한 20년 이상 이걸 한 20년 가까이 봐왔는데 이걸 계속 그렇습니다. 봐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의원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예. 뭐 그냥 뭐 이미 약간 좀 지난 느낌은 있습니다만 짧게 뭐 어떤 예, 문제가 뭐 있었는지. 진영 의원은 네. 이제 사퇴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명 처리도 안 했는데 네. 이 사람은 한 8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지고 전세를 계속 놓고 지금은 네. 시가가 26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예. 그리고 용산 재개발 지역에 10억 2천만 원에 매입한 땅이 재개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26억 원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쉽네요. 예. 그리고 최종호 장관도 뭐 예, 분당의 아파트를 이 직전에 네. 딸에게 증여하고 자기가 또 월세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금도 적게 내고 또 딸에게 또 이제 소득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3억 원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 아유, 뭐 참 이런 사람들이. 굉장합니다. 예. 네. 뭐 조동호 과기장관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네. 주택 세 채하고 오피스텔 한 개를 소유를 했었습니다. 네. 소장님이 소개해주신 네네. 의원들의 그 재산 보유 실태나 예. 그들의 뭐 투기 행태, 예. 강남에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어떤 현황 예.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사실은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그 투기 그 행태라고 할까요? 예. 이건 좀 약해 보이네요. 예, 오히려. 양호한 편입니다. 예,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속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자기는 씨 뭐 이러면서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런 건 너무 많이 저희가 봤어요. 예. 그렇죠? 예. 한 뭐 너무 많이 봤고 또 물론 이제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뭐 투기 의혹 당한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겠지만 예. 굳이 따지자면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때는 투기 의혹이 있어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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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뭉개고 맞나요? 갔죠. 예, 예. 예, 많이 그랬습니다 거의. 예, 뭐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투기 정도나 이건 훨씬 더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문제는 그러면 민주정부 아래서는 안 그러냐?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좀 뭐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한 이래 계속 부동산 공화국, 예. 투기 공화국으로 이제 걸어온 거잖아요. 예. 걸어온 길이 있죠. 그래서 사실 좀 주변에 부자들 보시면 전부 다 부동산 부자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고위 공직자 후보가 되는 분들은 대체로 엘리트일 것이고, 예. 그럼 아무튼 소득이 좀 많고, 예. 뭐 이런저런 정보를 취득하기도 훨씬 더 좋은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사실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죠. 돈이 막 눈에 보이는 예, 거잖아요. 근데 예. 하지 말라. 예. 저는 굉장히 이게 좀 무의미하고 예, 무력해 예, 보이거든요. 예. 허망한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좀 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법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이게 예. 이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처음 나온 건지 예. 한번 묶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도덕적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질타로는 이게 해결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합법의 범위 안에서 했거든요. 김의겸 네, 대변인도 맞습니다. 그렇고요. 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투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도덕적 질타로는 안 돼서 음.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한 20년 동안 이거를 계속 봐오니까요. 예. 그래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제안한 이유는 우리가 주식 백지 신탁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고위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기재부 장관이 된다. 그럼 기재부가 관리하는 기재부하고 영향이 있는 회사들, 뭐 네. 국영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관련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지로 신탁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영향을 줘서 네. 자기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네. 그러니까 특수이익을
예, 특별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이해상충. 예, 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이제 백지 신탁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고위공직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기 이해관계를 좀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용 부동산을 백지 신탁해라. 음. 그래야 정책을 좀 음. 공평하게 공정하게 만들고 국민 경제 전체,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네. 정책을 만들어서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주식 백지 신탁보다는 부동산 백지 신탁이 훨씬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예, 그 파급력이나 그렇죠. 예, 이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래서 이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네. 우리 그 대표님이 지금 그 맡고 있는 단체 네네.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네. 2005년도에 네. 지금 이제 경북대학교에 이제 명예교수로 계신 네. 김윤상 교수님이 그때 정책위원으로 예, 계셨는데 예, 예. 이 제안을 했어요. 예, 예. 그만 좀 싸우고 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 고위공직장 중에 유능한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런 많죠? 것 때문에 네, 많죠. 낙마시키고 예.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 국가적 손실 아니냐. 음. 그러니 투기용 부동산을 네, 백지 예. 신탁하게 해서 예. 2005년에 제안해서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지병문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전남대 총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입법 발의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뭐 상임위를 통과를 못했고 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안철수 당신이 대통령 예비 후보인가요? 그쵸. 등록하셨으니까 예. 그때. 네. 예, 예비 후보가 하여튼 이 주장을 했었고 네. 또 27년에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이 주장을 했었죠. 아, 그래요. 예, 저희 쪽에서 줄곧 이 주장을 계속했었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일반 시민들은 사실 굉장히 생소하세요. 예, 예. 그렇죠. 예. 생소하셔서 이게 그 얼개가 어떤 건지 대충 예, 대체로 예. 그런 걸 한번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장관 청문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네. 장관 이제 지명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네. 대부분 이제 지명자들이 부동산을 집도 여러 채가 가지고 네. 또 다른 이제 네, 뭐 네.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네. 그거는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투기 목적이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사용도 안 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뭐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 이외에 또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네. 있고 그것을 투기 목적의 그 부동산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이게 실수요인지 실수요가 아닌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하고 네. 그래서 그 신탁위원회에서 증명이 안 된 부분 증명이 아예 안 되거나 증명이 불충분한 부분을 백지로 신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내놓으라는 얘기죠. 예. 그럼 국가가 뭐 몰수하고 뺏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뭐 사유재산권을 잘 지켜줘야 되니까. 네. 그건 아니고 백지로 신탁을 할 때 이제 그 신탁위원회가 그 재산을 매각을 합니다. 예. 매각을 할 때 그 운용과 매각을 하는데요. 네. 매각을 하면 운용 기간에 수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매각했을 때 매각가액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한쪽에 있고요. 또는 신탁 당시의 감정가 네. 또 매각했을 때까지의 감정가의 이자, 법정 이자 네. 그게 또 한쪽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신탁 당시의 감정가와 법정 이자를 아마 실제 판매를 하면 그거를 초과하겠죠. 뭐 19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초과하는 부분을 정부가 환수하고 네. 그러니까 신탁가하고 그 신탁했을 때 감정가하고 법정 이자만 돌려받는 거예요. 네. 예. 네. 처음에 저희가 주장했을 때는 그냥 매입가의 원리금만 준다. 예, 거의 10년 전에 샀다. 지금은 2억에 샀는데 지금 10억이 됐다. 그럼 2억의 이자만 받아라. 이거였는데 그거는 좀 위헌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예, 저희가 계속해서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얼개를 소개해 예.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일종의
백지신탁위원회는 예, 뭐, 신탁위원회. 네, 예, 그거는 당연히 이제 국가기관일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이제 그 뭐 대통령, 네. 국회의원, 네. 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나아가서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뭐 지방의회 의원도 다 의원까지도? 그렇죠. 예. 예, 지방 의회에서 네.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을 결정하거든요. 네. 근데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하거나 음. 인허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하게 음. 정책을 집행하고 만들고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 저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처음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인사청문 대상자부터 시작을 하고 예, 나중에는 이제 좀 지방의회 의원까지 확대. 네, 예. 예, 그러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만 네네. 신탁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부인 예. 그리고 자녀까지. 그거 왜 예. 그렇게 하죠? 그 재산을 분산해서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차명으로요. 차명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대상으로 만약에 본인만 하게 되면 당연히 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자녀 그렇겠죠. 명의로 돌려놓죠. 예. 자,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단 말입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부동산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그거는 그 취임하기 전에 예. 제가 매각할 자유가 없나요? 시장에 아니면 전부 다 그냥 꼼짝 못하고 백지신탁위원회에다가 신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각할 수 그거는 있다? 정책 설계학의 제도 설계학의 나름인데요. 네. 매각을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급금매라도 팔아라. 예. 그렇게 하려면 시가대로 받지 못하고 아마도 그러겠죠. 예. 그거야. 예. 그러니까 신탁위원회에 백지로 신탁해가지고 받는 돈이나 네. 아마 급하게 매각해서 받는 돈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될 것 같으네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재임 중에 부동산 취득을 못 하나요? 그렇죠.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자유니까요. 네. 예, 자기가 필요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사용할 네. 건물을 구입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없는데 네. 투기용 부동산은 구입할 수가 없죠. 그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그렇죠. 구매를 취득을 못 한다. 예, 그렇죠. 그러면 퇴임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롭나요? 퇴임 3년까지 저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이었다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은 어디에 개발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어디 할지 알죠. 국토 계획을 세우니까요. 예. 그걸 국토 계획을 뭐 다 공개적으로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고위공직자들이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뭐 도로가 날 거다, 이런 거를 어디에 개발을 할 거다라고 아는데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은 매입을 금지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뭐 얼추 예. 좀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기대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 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할 때 예.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투기를 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는 고위공직자 중에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국가의 자산이거든요. 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인력 풀을 우리가 좀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투기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논란을 더 이상 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세탁 효과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예, 세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 나는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은 백지로 신탁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네. 자 그러면 네. 고위공직자가 예.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매각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백지신탁위원회 신탁을 해야 되는데 예. 신탁을 안 할 자유는 없나요? 그러면? 안 할 자유는 있죠. 그렇게 하려면 공직을 사퇴해야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일종의 강행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백지신탁위원회에 신탁을 해야지. 그렇게 둘 중에 그러니까 옵션이 두 개밖에 없냐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강제를 해야 합니다. 강제를 해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효과는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보다 양질의 사람, 그러니까 투기와 거리가 멀게 자기의 삶을 영위해온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네. 투기 없는 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토지 투기 없는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진출 기회가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투기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의원에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잃는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국회의원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더 공공성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나 네. 고위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주거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투기가 줄어드는 건강한 사회로 더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지금은 굉장히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제 정책이 나왔다,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기 그 이해관계 해결하려고 저런 거. 맨날 뭐 강남에 국회의원 사는 사람이 누구냐 몇 명이냐 일단 뭐 저기 국토부나 기재부 고위 관련은 그렇죠. 몇 명 사냐 맨날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렇죠. 세제나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거 다 양도세 이런 거를 다 주무르고 있는데 아 저거 자기 때문에 저러는구나라고 의심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보다 좋은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대한민국 굉장히 이제 더 나아지겠죠. 무엇보다도 저는 좀 이 소모적 정쟁을 종식시키는 거 이런 거 좀 그만 보고 싶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짜증난다. 무한 반복이죠 지금. 예.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자기는 엄청나게 투기해놓고 상대방을 준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악이 사실 소악을 예. 꾸짖는 이런 형국인 거죠. 네. 오늘 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가 되고 또 이제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가 있는 지금 이 타이밍에 제도적인 해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알아봤고요. 대표님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 지금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부동산 투기로 앞으로는 3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청문회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이런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야당할 때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공격했고 우리가 여당할 때도 또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데 국민들에겐 너무나 이건 피곤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백지 신탁제를 합시다. 유능한 사람은 일을 하게 하고 우리가 의심받을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제안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또 이제 청문회 관련된 특별 부동산이죠. 부동산 관련된 이 소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런 어떤 영거 폐기와도 같은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